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 2월 28일 수요일 저녁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국민의힘 2차 경선 결과를 발표를 했죠. 25곳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통한 경선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당초 영남 지역이 오늘 발표 대상에 많이 포함이 됐고, 또 특히 대구 경북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현역 의원이 얼마나 탈락을 할지, 그런 부분이 관심을 끌었는데, 지금 어제까지 현역 의원 탈락이 없었죠. 1차 경선에서도 5곳에서 충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5곳에서 전부 현역 의원들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현역 불패, 따라서 뭐 감동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제가 이 감동과는 다른 차원이라는 문제를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스템에 의해서 공천을 하기 때문에 억지로 현역 의원을 끌어내릴 수도 없다. 다만 이 한동훈식 공천은 현역 의원도 재활용, 재배치를 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현역 의원 교체율이 상당히 지금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난 4년 전에 총선 때는 물갈이를 민주당은 한 20%대 하고 미래통합당, 지금 국민의힘 계열은 40%대 물갈이를 했지만 결국 선거 결과는 미래통합당이 참패였다. 그래서 물갈이가 능사는 아니다. 물론 필요한 너무 고여있는 물,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 그냥 공천만 되면 당선되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좀 경쟁력을 좀 다른 지역과 감안을 해서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도저히 이 의정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이런 의원들 물갈이를 인위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것을 너무 전체 다 확대시켜서 하는 것은 한동훈식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계속 들었는데, 오늘 4명이 지금까지는 현역 불패였는데 오늘 4명의 현역 의원이 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침에 제가 조간 딱풀 시간에 전해드렸다시피 평균 연령이 오히려 높아졌다. 동아일보에서 그런 기사를 썼죠. 56.5세에서 58.2세로 1.7세 정도 높아진 것을 가지고 늙은 공천 이런 비아냥을 하고, 또 꼰대 공천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런데 평균 연령, 제가 또 현역 교체율 공천이 다 끝나봐야지 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때 가서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일단 수도권 이쪽에서부터 내려오는 상황인데, 영남권 아직 제대로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평가를 했는데, 그 평가가 지금 무색한 그런 결과도 나왔습니다. 먼저 30대 원외 예비후보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현역을 꺾었습니다. 부산 수영구에서 전봉민 현역 의원을 경선에서 이겼습니다. 30대죠, 30대. 그런 평균 연령이 좀 내려가겠네요. 그 다음 또 40대 구자룡 비대위원, 서울 양천갑에서 현역인 조수진 전 최고위원을 또 꺾었습니다. 물론 이 전봉민 의원은 부산 수영구 원래 지역구였고, 이 조수진 전 최고위원, 현 의원은 비례대표입니다. 그래서 양천갑의 원래 거기서 당선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현역 의원이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30대, 40대에게 경선에서 졌죠. 장해찬, 구자룡 두 사람은 아시다시피 종편 패널로 나와서 맹활약을 보이는 그런 신진 세대입니다. 신진 세대 두 사람이 현역 의원을 제치고 들어갔습니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국민의힘 공천개혁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영남을 중심으로, 지금 이 두 곳은 영남, 한쪽은 부산이고 한쪽은 서울이지만 앞으로 또 계속 있습니다. 3차 경선도 있고 한데 영남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오늘도 부분적으로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부산 연제구에서는 김희정 전 의원이 현역인 이주환 의원을 또 꺾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봉민 의원과 이주환 의원이 패배를 하면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탈락한 지역구 첫 현역 의원이 됐는데, 비례대표 외 지역구.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 명 더 있죠. 제가 4명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봉민, 이주환, 조수진 외에 TK에서 첫 물갈이가 나왔습니다. TK에서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달서병에 도전장을 냈는데, 거기에 현역 의원이 서울경찰청장 출신인 김용판 의원이었죠. 근데 김용판 의원이 졌습니다. 권영진 전 대구시장에게 현역인 김용판 의원이 져서 오늘 4명의 현역 의원이 탈락하는 1차까지는 전혀
현역위원회 탈락도 되지 않고 컷오프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4명이 탈락을 했습니다. 영남을 중심으로 4명이 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다른 현역위원들은 또 여전히 강세를 이어갔죠. 경선을 하면서 현역위원들은 감점을 좀 주고 신진들은 가점을 주지만 워낙 이 현역위원들이 유리하죠. 4년 내내 사실상 선거운동을 해왔고 신인들은 예비 후보를 등록하고 나서 했기 때문에 감점, 현역은 감점, 신진은 가점이 있어도 상당히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게임이 안 되는 감점을 줄 수도 없고 가점을 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상황에서도 현역위원 4명이 지금 탈락을 했습니다. 관심이 있는 인물은 울산 남구을에서 김기현 전 대표, 양쪽의 당대표와 울산 재출마 떡을 돌고 있다가 그냥 당대표직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내려놓고 그 울산으로 가버렸던 그 김기현 컷오프 시키지 않고 박명우 전 울산시장과 경선을 시켰는데 김기현이 거기서 또 이겼습니다. 현역이죠. 박명우는 전직 의원이고 전 울산시장이기도 하고 김기현도 전 울산시장 현직 의원인데 현직이 이긴 거죠. 그래서 김기현 또 5선에 도전을 하게 됐는데 여기서 이기고 또 5선 국회의원에 대해서 여의도에 다시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왜 당대표를 그렇게 SNS를 통해서 던지고 나갔는지 그런 부분도 명확히 설명을 해야 되겠죠. 자, 대구 수성갑 관심을 모았던 인물입니다. 5선 주호영이 승리를 했습니다. 검사 출신인 정성환 후보에게 주호영이 승리를 했습니다. 이제 6선을 바라보면 국회의장 자리도 노릴 수가 있겠죠. 주호영에 대해서는 인유한 혁신위원장 때는 콕 찍어서 서울에 험지를 출마하거나 불출마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주호영은 거기서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래서 경선을 붙였는데 경선에서 신인 정성환 후보 검사 출신에게 이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처음에 이번 총선이 시작되기 전에 검사 출신들이 대거 몰려갈 것이다. 그래서 상당히 호들갑을 떨었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검사 출신들이 과거 선거보다도 더 많이 탈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용산 출신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용산 출신 38명이 출사표를 던졌지만 지금 단수 공천 받은 사람은 한 지금 4명 정도고 지금 다 경선에서 또 했는데 경선에서 이긴 사람도 있고 진 사람도 있습니다. 진 사람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일부 우파 패널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검사 출신이 몰려갈 것이다. 그러면 부담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용산 출신 또 윤석열 정부 장차관 출신들이 편한 곳에 다 갈 것이다. 자, 저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것이 이제 조정이 됐습니다. 조정이 돼서 또 경선을 붙였습니다. 경선을 붙여서 결국은 검사 출신 또는 용산 출신이 그렇게 대거 당선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선되지 못하는 상황이. 그리고 부산 금정구에서도 그 백종원 현역위원이 이겼고, 부산 진구을 여기도 이현성 현역위원, 대구 북구을도 김성수 현역위원이 그 현역들을 다 이겼습니다. 경북 포항시 북구 김정재도 이겼고, 김천의 송원석, 경부 상주 문경 이미자 이변 없이 현역들이 경선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경기 분당을 여기는 용산 출신 2사람이 맞붙었죠. 김원의 홍보수석, 전 홍보수석과 김민수, 김민수는 죄송합니다. 용산 출신은 아니고 당 대변인을 지낸 김민수, 그리고 김원의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붙었는데 이 김원의 용산 출신이 이겼습니다. 그 송파병에서는 김성용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나섰는데 거기는 김건식 전 당협위원장에게 졌습니다. 용산 출신 졌죠. 그리고 부산 동래구에서도 서지영 전 청와대 행정관이 경선을 했는데 현역인 김희원 의원에게 또 졌습니다. 그래서 용산 출신들이 오히려 지는 사람이 더 많은 포항 남울릉에서는 현역 김병욱 그리고 이상희 전 청와대 춘추관장이 이명박 정부 때 춘추관장입니다. 결선 투표를 하게 됐고, 그래서 일단 보면 김원의 홍보수석을 제외하고 용산 출신들이 오늘 발표된 데서도 별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말씀드린 대로 이 현역이 많다. 이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재배치,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현역 탈락 영순위로 꼽혔던 서병수, 김태호, 조혜진, 또 이런 사람들을, 박진, 이런 사람들을 다시 전략적으로 재배치를 했죠. 험지로 재배치를 해서 여기 현역 그 탈락률에 집계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시스템 경선을 하니까 지금 현역 탈락률이 현재 낮은 거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국민의힘 현역 탈락률이, 그러니까 금배지들이 잘 안 나오니까 당황을 하고 있는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민주당, 하나는 이준석. 민주당은 두 가지 이유로 당황을 하죠. 본인들은 계속해서 상위, 하위 20%, 아니면은 그 여론조사에서 배제하든지, 이재명이 직접 전화하든지 해서 현역들을 공천 학살을 하고 있죠. 비명계를 중심으로. 그래서 현역들이 줄줄이 나가 떨어지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렇지 않고 조용하니까는 거기서 감동이 없다, 이렇게 이제 시비를 걸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민주당이 이 당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여파로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원래 내일 29일에 국회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내일 쌍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도이치모터스, 그리고 50억 클론 특검법을 재투표에 붙이려고 했습니다. 원래 내일 본회의가 있으니까 재투표에 붙이려고 했죠. 이게 저번에 통과가 됐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했기 때문에 재투표하면 3분의 2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걸 계속 붙들고 재투표 안 하고, 통상적이면은 거부권 행사하고 한 2주 만에 재투표하는데 재투표 안 하고 계속 붙들고 있었던 게, 공천이 시작되고 국민의힘에서 낙천자들이 우르르 생기면은 그 낙천자들은 여전히 현역 의원이죠. 5월 29일까지. 그래서 낙천자들이 이탈표를 던질 거다. 그래서 표 계산을 하니까 3분의 2 되면은 통과가 되는데, 한 17표 이상의 특검 찬성표, 이탈표가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계속 들고 있었죠. 자, 그래서 내일 투표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탈표가 안 나오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어쨌든 낙천한 사람이 4사람입니다. 국민의힘 4사람. 그걸로는 턱도 없죠. 17명 이상이 이탈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공천에서 떨어져서 다 이탈을 한다고 하더라도, 특검에 찬성표를 던진다고 하더라도, 그럴지도 않겠지만, 그래도 겨우 4석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온다. 여기에 김건희 특검, 또 50억 특검에 민주당이 의원들이 반대를 하는, 부결을 오히려 시키는, 지도부는 가결시키려고 이거 붙잡고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민주당에서 이탈자가 속초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도 서른 탈당을 했죠. 김용조 탈당을 했죠. 이수진 탈당했죠. 그 다음에 박영순 탈당했죠. 계속 탈당을 하는 사람들이 또 갑니다. 그러니 이 탈당할 사람들이 만약에 투표를 하면은 지금 이재명의 지침에 따라서 하지 않겠죠. 그러면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오게 되니 내일 본회의에서 이거를 상정 안 한다,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원래는 상정한다고 통보를 해놓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이런 정치가 다 있느냐, 정치 참 희한하게 한다. 정말 자기들 마음대로 불리하다고 내일 투표를 하기로 해놓고 철회한다, 이렇게 해서 강하게 또 반발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리고 또 내일 본회의 이후는 총선 국민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본회의를 열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상특검법이 총선 전에 처리될 가능성은 거의 사라졌다. 나중에 이게 또 총선 후에 민주당이 그때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이기면 이거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정치적 장사를 하려고 하겠죠. 근데 민주당이 지면은 이것은 허지부지 돼서 나중에 그냥 표결을 해서 끝나는 그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이길 필요성을 느끼고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한 사람, 당혹해하는 사람, 국민의힘 현역이 잘 떨어지지 않으니까는 현역 불패, 이게 좀 이어가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오늘 4명은 패했지만은 이준석이 당혹하고 있죠. 이준석. 왜 그러냐면은 이준석은 처음에 이낙연하고 이렇게 좌파 쪽에 전향을 했다가 일단 이낙연하고 헤어져서 지금 김종인을 끌어갔어도 민주당과 통합하지 않는다면은, 제가 한번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과 통합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전격적으로. 그런데 그 전이라도 일종 이삭죽기를 해야 되죠.
이탈자들이 이삭쫓기를 해야 되는데, 민주당 이탈자들은, 민주당의 낙천자들은 지금 이낙연 쪽으로 많이 가는 분위기입니다. 한 사람 벌써 갔죠. 벌써 갔고, 또 여러 사람들이 막 대기를 하고 있는데, 같은 이제 민주당 쪽이니까. 근데 국민의힘 낙천자들이 이준석은 자기들에게 오기로 가라죠. 이준석, 김종인은. 그래야지 자기들이 이원수도 올라가고, 나중에 국고보조금 또 가져갈 수 있고, 선거보조금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이 기호도 앞선으로 갈 수 있고. 그런데 일단 좌파로 하면 전향을 했는데, 거기 가려는 국민의힘 이탈자는 없겠죠. 더구나 거기다가 이탈자? 그러니까 낙천자가 없는데, 낙천자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겨우 4명 생겼는데, 이 사람들, 아니, 대구에서 떨어지거나, 대구에서 떨어진 김용판 의원 같은 경우에, 거기 안 가겠죠. 차라리 거기 갈 수가 없습니다. 낙천을 했어도. 이미 이준석은 좌파에 전향을 했다가 지금 대구에서 지지율 1% 나오는데. 그런데다가 이제 이삭이, 그러니까 이낙연에게는 이삭이 완전히 풍년인데, 이삭 죽는 게 굉장히 많아지는데, 이준석은 그게 없어졌죠. 거의 없어졌습니다. 지금 4명밖에 뭐 현역 탈락 안 했고, 그나마 그걸 쪽으로 가져다 놨겠죠. 그렇게 됨으로 해서 제가 정가 뒷담화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준석과 김종인이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전격적으로 이재명과 합당하는 그 시나리오가 더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현역 의원들을 하나도 불리지를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총선을 치르기 어렵고, 돈도 안 들어오고, 국고보조금도 지금 오히려 6억 6천만 원 그전에 받았던 거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원수가 안보를 하면은 돈이 안 들어오니까 선거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더욱더 이재명과 합당할 가능성은 커졌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파급 효과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3차 경선 결과는 아마 모레 정도 발표가 될 텐데, 그때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분석을 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